장보기에 나선 김남숙 씨.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며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요. 조그만한 거 이렇게 6,000원이에요? 그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를 구매하고 발걸음을 옮긴 곳은 채소 가게. 그런데 양배추와 당근, 오이와 상추 등 장바구니를 채운 건 모두 채소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대장이 좋지 않아서 대장이 좋은 음식이 무엇일까 하고 알아봤는데 채소를 많이 먹어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많이 채소를 많이 담게 되죠. 3년 전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는데요. 처음엔 2개에 그쳤지만 이후 5개가 추가로 발견돼 2차례 시술을 통해 제거했습니다. 용종을 그대로 놔두면 암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를 했지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는 대장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장 건강을 위해서 식단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이전과 달리 샐러드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장 건강이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식습관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밀키트도 먹고 인스턴트 식품도 좋아하고 배달 음식도 막 시켜 먹고 그걸 일주일에 한 3-4번을 하다 보니까 대장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채소뿐 아니라 과일과 유산균도 챙겨 먹고 있는 김남숙 씨. 장 건강에 신경 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친정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좀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으면서 장에 부담되지 않은 음식들로 식사를 해결하는데요. 꾸준히 관리 중이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장이 이제 꼬이는 듯하고 장이 이제 꼬이면은 굉장히 막 숨도 답답하면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무래도 또 가족력까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식습관에 철저한 관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채소를 좀 시장에서 많이 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들이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앞쪽에 미리 준비를 쫙 해봤는데요. 네. 먼저 이쪽부터 보시면요. 자, 감자와 고구마 앞에 놓여 있고 뒤에 있는 건 돼지 감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양파와 우엉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대장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장 건강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복합당 탄수화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복합당 탄수화물이란 단당류가 3개 이상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이런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쉽게 분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눌린인데요. 이눌린 성분은 이런 돼지 감자나 뿌리 채소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우엉에는 전분의 50% 이상을 이눌린 성분으로 저장하고 있고요. 이눌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또한 우리 장 속에 존재하는 유익균에 아주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와 파도 좋은데요. 이 양파 속에 들어있는 달콤한 과당도 이눌린 성분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유익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정말 몸에 좋겠죠. 당연히 좋겠는데 저희가 탄수화물 하면 뭐부터 떠오릅니까? 당연히 빵. 흰쌀밥, 흰 모락모락 나는 거기다가 이제 뭐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인데 오케이 설탕이랑 뭐 밀가루까지는 조금 거리를 둔다 치더라도 흰쌀밥을 어떻게 포기를 해요? 그쵸. 흰쌀밥 너무 맛있거든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네, 어떻게 뭐 노란 약간 먹어도 되는 색소 같은 거라도 뿌리고 먹으면 치장가루 뭐 이런 그럴까요? 거라도. 네, 참 힘든 부분인데요. 네.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저항 전분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항 전분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몸에서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전분을 말하고요. 탄수화물이 수백 개, 수천 개, 그러니까 이제 당이 모여서 고분자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몸에서 분해 흡수가 잘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그런 전분이 바로 저항성 전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저항성 전분은 주로 이제 콩, 귀리, 보리, 현미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쌀밥을 지어서 먹을 때 밥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 요소가 쉽게 이 쌀밥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쌀밥을 지어서 만들었을 때 이를 다시 식혔다가
다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식히면은 이 조직들이 다시 붙으면서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렌즈에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좀 데워서 다시 먹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정흰쌀밥을 포기를 못하겠다면 한번 이제 식혔다가 드시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대장 건강에 좋은 음식 추가로 더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도정되지 않은 곡류 말씀해주신 게 있고 콩 있고 또 질긴 나물하고 또 고구마를 언급을 해주셨네요. 아까 태훈 씨가 흰쌀밥 얘기하셨지만 다른 흰쌀밥이 있는 게 아니라 현미도 있고 좀 뭐 흑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정이 좀 덜 된 그런 곡물이라든지 콩, 또 질긴 나물들 이런 것들을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식품들입니다. 이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대장암을 많게는 보고에 의하면 한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소화되면서 녹아버리는 식이섬유가 있고 또 녹지 않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이라서요. 대장까지 내려간 다음에 대장에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섬유질이 수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변을 좀 부피를 크게 해주고 또 이로 인해서 장 운동을 자극해가지고 배변도 용이하게 해주면서 더욱이 장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발암물질이나 불순물질 같은 것도 같이 흡수해서 한꺼번에 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대장 건강 또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뭐 이 친구들을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해요. 근데 식이섬유 많이 먹어 이건 너무 옛날 트렌드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따라가기가 좀 그런데. 좀 식상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 서구권에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이버 맥싱이라는 최신 트렌드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 식이섬유 권장량 이상 먹고 지내자라는 그런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맥시멈 이렇게 먹는다는 네, 뜻이군요. 그래서 파이버와 맥시마이징이 이제 복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 이런 식이섬유 부족으로 이제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트렌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트렌디한 건데 왜 모르셨죠? 유행에 파이버 뒤처지네. 맥싱. 저 오늘부터 그거 하려고요. 식이섬유 안 돼. 파이버 맥싱은 하겠습니다. 그렇죠.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유럽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좀 기본 식단 속에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고기 먹어도 뭐 상추쌈 싸 먹고요. 뭐 밥 먹을 때 이렇게 식탁 위에 나물 한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최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선진국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죠. 음료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고.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김치 말고 섬유, 좀 생섬유를 얼마나 먹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보통 권장량이 한 500g 이상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성인이 권장량을 섭취하는 정도가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기들, 젊은 친구들은 안 먹잖아요. 나물 뭐 이런 거 먹으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청소년은 권장량 섭취 퍼센트가 1.4%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젊은 나이 때부터 야채 같은 거 잘 안 먹고 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이섬유를 더 많이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안 먹는 추세 이 극복을 해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연령 얘기도 있고 아까도 좀 나왔지만 또 성별 관련해서도 더 주의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한 성별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장암은 남성에서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보다는 한 5살 정도 조금 일찍 대장 검진을 좀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도 아까부터 좀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정말 대장암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대장암 치료는 아주 초기에는 아까 이제 정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요새는 최근 한 20년간 많이 발전되어 왔고요. 하지만은 초기를 지나가면은 어쩔 수 없이 대장 절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은 대장 절제 기술도 최근에는 굉장히 비침습적으로 최소한의 절개만 하고
수술을 하는 방법은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수술 방법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별 문제 없이 잘 사십니다. 추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요 최근에는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항문을 뭐 살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데 최근에 직장암 치료의 추세는 수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다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서 관략근을 살릴 수 있도록 절제면을 확보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치료만으로 암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되면 그냥 기다려 보기도 하면서 혹시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대장암 또 직장암 걸렸다고 나 이제 다 살았다 이렇게 뭐 절망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